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생계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 고려 원칙을 보겠습니다. 산정된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됩니다.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 달라지고, 한편으로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 수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계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 달하므로 지나치게 생계비를 과소하게 산정하면 채무자의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렵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참작하여 변제 수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의 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회생에 들어온 채무자는 자신이 그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 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는 그야말로 최저의 기준액으로 공표한 것이어서 변제 수행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므로 최저생계비를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부양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판정에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입증의 정도는 개별 재판부 판단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도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 미만, 즉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인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를 판단하되, 이러한 사정들은 생계비 공제 시 최저생계비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감된 비율만큼을 공제함으로써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 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2인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모두 피부양자인지, 즉 이 가족의 생계비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미성년자 1명은 배우자가 부양할 수 있으므로 2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가 본인의 생계비만큼의 수입만 있다면 3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생계비 사정으로는
채무자는 이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생계비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의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생계비를 판단해야 함에도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들, 특히 비수도권 지방법원들은 채무자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 수행 가능성보다 변제 금액을 어떻게든 높이려고만 하고 있으므로 각 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